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안녕하세요. 저는 백종민입니다. 저는 강희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우리 첫 방송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새해도 뭐 많은 테크 관련 이슈들과 기술 발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올 한 해도 또 많이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시죠. 그러게요. 백 기자님 또 이제 오늘 이번 CS 2025 다녀오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갑자기 계획이 좀 잡혔는데 네. 지금 많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좀 체크하고 있고 기사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다녀와서 또 현장 상황도 한번 저도 한번 또 뭐 그 내용에도 한번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S가 또 한 해 어떤 그 테크의 큰 흐름을 또 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니까 다녀오시면 네. 또 이야기거리가 또 풍부해지지 않을까 또 기대감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한 해 방송한 내용들 보면 사실 이게 미국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유럽 거도 저희도 해보고 싶지만은 찾아봐도 참 내용이 없고 결국 이게 기술이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 네, 또 미국 중심이 더 강해지는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들 한번 제가 가서 현장에서 한번 또 지켜보고 네. 또 우리 정보를 가져와서 또 많이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처음 주제를 정해와주셨는데 자율주행차 얘기를 해보시겠다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좀 새 첫 주제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전기차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자율주행차가 많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그동안에 좀 먼 미래의 어떤 얘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될 것 같다.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앞으로 좀 자율주행차에 대한 좀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방송했지만은 트럼프가 당선하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 지원하고 이제 핵심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각종 규제를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AI 규제도 풀어주고 자율주행 규제도 풀어주지 않겠냐 했는데 거의 뭐 현실화되는 분위기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또 차기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 사업이잖아요. 로보택시 또 있고요. 로보택시라고 그렇죠. 이제 하죠. 그리고 또 이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또 수장 공동 수장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차기 이제 교통부 장관으로 이제 숀 더피라는 이제 폭스 뉴스 진행자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트럼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할 촉대를 메고서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그런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이든 시대는 반도체하고 전기차를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이미 바이든 시대의 산물이고 트럼프가 뭔가를 새로 들고 나와야 될 텐데 결국에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큰 상황이죠. 그렇죠. 바이든 때는 좀 약간 자율주행차에 대해 좀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도 트럼프는 이제 친기업적이고 또 규제 완화에 좀 강조하는 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방향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는 뭐 빅테크 규제를 사실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미국 공정거래위원장도 뭐 아마존 규제주의자가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주요 CEO들이 트럼프로 넘어가게 된 그런 오히려 빌미를 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이 트럼프 정부 공화당 정부에서 미국이 기술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확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 자율주행차 규제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이게 그동안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 규제 당국에서 그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테슬라 뭐 오토파일럿 사고 같은 경우도 조사를 많이 했었고 현재도 뭐 수십 건이 조사 대상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사들이 일단 많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보도한 건데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그 차기 이제 정부 우선순위를 쭉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통부의 우선순위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보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예를 든 것 중 하나가 지금 현재는 제조사가 연간 2,500대 정도밖에 자율주행차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요. 2,500대는 뭐 우리나라로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이제 거대한 땅덩이에서 보면은 예, 적죠. 예, 그거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제대로 된 상용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좀 몇만 대, 최고 10만 대 정도까지 완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하면은 사실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운전대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스티어링 휠도 필요 없고 가속 페달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전대하고 가속 페달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이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차의 어떤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둔 채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의 어떤 제약도 많이 받고 어차피 핸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비용도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었는데 어떤 규제가 아까 완화되면서 어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길 수도 있겠다. 자율주행차의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연 자율주행차들은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정리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네.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또 휘어들러 댈지 네. 좀 많은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차 하면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한 또 보험 처리의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자율주행 같은 걸 어떻게 보면 AI로 뭐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도 챗 GPT를 쓰다 보면은 뭐 GPT가 엉뚱한 대답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잖아요. 네네. 분명히 시켰는데 왜 틀렸어? 이게 뭐 고치겠다고 답을 새로 주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답을 또 주는 경우도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네. 아직 이런 부분들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실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제조사냐, 소비자냐, 운전자냐, 뭐 누가 이렇게 규정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새로운 또 도전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이 미국에서는 지금 일단 자율주행차가 지금 상용화 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뭐 조금씩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고 그렇죠. 미국은 장기간 동안이 지금 시험도 있었고 실제 택시로 운영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되게 좀 아직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웨이모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도 구글, 봤어요.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LA 그렇죠. 갔더니 그렇죠. 뭐 하나 이렇게 위에 뒤집었어요. 그렇죠. 쓰고서는 돌아다니고 이게 웨이모구나 알아보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신기해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신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동부 사람들은 신기해요. 그렇죠. 서부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네. 그 웨이모가 그러니까 2024년 작년 6월부터 이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샌프란시스코 쪽 뭐 LA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사용 서비스를 했고요. 애리조나주 피닉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 지금 사용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어떤 체험 같은 거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죠. 네. 앱을 이용해서 호출하면은 이제 원하는 데까지 오고 이제 도착하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태워다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웨이모가 가장 좀 앞서 있는 회사고 사실 웨이모랑 가장 큰 경쟁을 벌였던 데가 이제 GM이었거든요. GM이 이제 크루즈라고 이제 혼다랑 같이 해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가 작년 12월에 2024년 12월이죠.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포기한 거죠, 갑자기? 이쪽의 업계에서 되게 좀 큰 충격이었는데 자율주행차 준비하던 기업들은 이제 그 GM이 그동안 투자한 돈이 한 100억 달러였다고 해요. 한
소프트뱅크에도 투자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동안 한 80억 달러 손실을 봐가지고 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왜 GM도 그동안 좀 시험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2023년에 한번 보행자가 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운행이 좀 중지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제기되다 보니까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게 한번 추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차가 뭐 해외에서 기업을 인수해서 한번 그렇죠. 자율주행 추진하지 않았던가요? 네, 현대차도 이제 앱티브라고 미국의 스타트업을 2020년에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앱티브가 이 사업을 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했고 지분도 좀 뺐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도 안 하고 있고 안 했고 그리고 뭐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좀 현대차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도 좀 이제 열심히 밀었는데 조금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고 네. 자율주행도 잘 안 되고 참 난관이네요. 이쪽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렇게 완성차 업체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또 포드하고 폭스바겐이 이 합작법인을 하나 좀 만들었었거든요. 아르고라고 아르고 AI라고 합작법인을 그것도 2020년에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사업을 접었어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 전통차들이 전통적인 그 완성차 업체들이 하던 데들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남은 거는 이제 웨이모, 구글 웨이모하고 테슬라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제 뭐 몇 군데 스타트업들이 더 있긴 한데 큰 굵직한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제 구글 웨이모하고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이게 결국엔 보니까 AI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자율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구글이나 이 테슬라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좀 GPU를 사들여 가지고 자신들 AI 학습을 하고 또 이미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 기업들은 그런 뭐 10만 장 그런 식의 단위의 GPU 좀 사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이 상황이 밀리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에 이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뭐 선보이면서 별거 아니다 그런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폭등을 했잖아요. 한번 보면은.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정말 별거 아니라는 하면서 테슬라 주식이 이제 별거 아니다 했는데 지금 뭐 그때 이후에 거의 뭐 배 이상 올랐죠 아마. 네. 그 오른 것 중에 어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보다는 이런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보택시 이런 좀 뭐 미래 AI 그런 쪽 AI 이런 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기 테슬라하고 이 구글 웨이모 좀 수준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 구글은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동안 판매한 자신들의 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양대 산맥인데 한번 두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한번.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글은 이미 이제 사용 서비스 그 자율주행 택시 사용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이제 10월에 이제 사이버캡이라는 모델을 이제 선보였죠. 근데 이거는 2026년에 양산을 하고 2027년에 서비스를 한 건데요. 대신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살짝 모습이. 구글 웨이모는 이게 정말 기존 차에다 갖다 붙여놓는 그런 모습인데.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사이버 캡 같은 경우는 로보캡 같은 경우는 기존 차도 좀 많이 다르게 또 형태도 다르고.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겉으로 보면 이게 로보택시인지 자율주행차인지 잘 구분은 안 되죠. 좀 약간 디자인은 혁신적이긴 한데 겉으로 뭐 나와 있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이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라이다라고 하죠. 라이다하고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라이다 센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원래는 라이다 센서였다가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비전 형식으로. 네, 비전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람도 눈으로만 보고 운전을 하는데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시각 정보로만 운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이제 바꿔버렸죠. 완전 카메라가 8개 그렇죠. 카메라만 갖고서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걸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다들 이제 의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좀 기술이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개선이 됐다라고 좀 다들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테슬라가 당시에 이 변화를 하면서 준비했던 게 도조 슈퍼컴퓨터하고 네. AI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팅 파워가 있어서 이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해서 AI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새 최근에 생성형 AI도 이 비전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얼마나 우리가 한번 또 보도를 방송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엔 레이더 센서로 해봤자 앞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각으로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온 것이고 그 부분을 머스크는 강조를 한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정확성, 거리 이런 부분들을 따지겠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웨이모는 2차원, 비전은 하고 있는 테슬라는 3차원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테슬라가 아까 사이버캡을 하기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오토파일럿하고 이제 FSD라고 하잖아요. 네,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FSD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FSD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13.2까지 이제 버전이 나왔는데 난리가 좀 네, 났었죠. 그렇죠. 이제 그거 써본 사람들의 어떤 그 체험기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보면은 주차장부터 주차장까지 인간의 손을 전혀 타지 않으면서 이제 완벽하게 주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엄청나게 호평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비전 기반 자율주행차가 이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다들 다시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형식을 따라가는 게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웨이모가 그 방식도 역시 보면은 다들 그 자율주행차 미국 가서 이제 타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라이다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이걸 바꿨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 하나 지금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뭐 1,000만 원대, 뭐 수백만 원대 하나가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웨이모에는 뭐 5개인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수천만 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웨이모 자율주행차 가격이 억대를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라이다가 뭐 좋긴 한데 가격이 너무 또 비싸니까 이건 상용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차 자체가 비싸지는 거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이버캡 발표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얘기한 거는 이건 $30,000 이하로 출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한 4천만 원 안팎으로 해서 그럼 굉장히 싼 거죠. 그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대중화를 위해서는 결국 가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비전 방식 좀 더 유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막 얘기를 나눠봤지만 결국은 구글과 테슬라 둘인데 자 그럼 이제 두 상에서 어떤 식으로 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자동차는 어떻게 제조가 될지 뭐 등등 많은 궁금한 사항이 더 나오는데요. 구글 특히 구글은 아직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정말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결국 지금 확실하게 자동차를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 구글의 전략도 궁금한데 이 전반적인 향후 전망들 한번 알면 설명해 주시죠. 구글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다른 전통차 업체들은 다 이제 거기다 포기를 했는데 구글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구글은 대신에 거기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협력하는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하는 기반 모델로 갈 것 같고요. 지금도 뭐 크라이슬러나 이런 데들하고도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렇죠. 플랫폼을 주는 것과 비슷한 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제 웨이모하고 손잡아가지고 웨이모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차를 택시를 선보이겠다라고 했고요. 아이맥 5에 이제 어떤 웨이모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어떤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구글 안드로이드 어떤 모델 이런 거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아까 사이버캡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직접 하면서 어떤 이런 모빌리티 시장을 어떤 완벽하게 좀 바꾸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자동차 회사가 승용차도 팔지만은 택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택시의 규모, 판매 규모라든지 택시 시장의 인식 따라가지고 전체 시장의 브랜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 앞으로도 이 테슬라가 어떻게 치고 나갈지 참 궁금해지네요. 거의 애플 모델 아닐까. 스마트폰 직접 애플이 스마트폰 하면서 이제 다른 거 운영체계 스마트폰 기기가 같이 다 한 것처럼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다 또 운영체계부터 자동차까지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할 어떤 자율주행차의 어떤 애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이게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FSD를 업데이트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 차도 역시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버 모델식의 어떤 자율주행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자율주행 택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테슬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벌릴 수 있는 일이 참 무궁무진하네요. 이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우리는 왜 자꾸 못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면은. 자, 그럼 이제 우리 미국도 많이 살펴봤는데 중국 쪽도 안 볼 수 없잖아요. 항상 이 미국과 맞닿아 있는 거는 이제 중국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도전했지만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했고 네. 뭐 중국 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좀 파악한 거 좀 알려주시죠. 중국도 뭐 좀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뭐 사용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고요. 또 전동차 업체들, 또 전기차 업체들, 뭐 BYD라든지 지리자동차 이런 데들도 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중국은 기존 전동차에서는 서구에 늦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면서 역시 자율주행차에서도 어떤 새로운 시장을 보고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치고 나가겠다라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이런 좀 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듣긴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이 자율주행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서방 기업들이나 뭐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국가의 자율주행차들은 중국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근데 또 중국 기업들은 뭐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와가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으로 돌려보면서 계속 정보를 가져간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공평한 잣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도로 정보를 다 수집을 하다 보니까 네. 국가 안보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 운행을 한번 못하게 한다는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 그걸 풀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미국도 역시 중국의 어떤 자율주행차가 아마 미국에서는 운행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 지도 유출도 사실 우리 같은 분단 국가 입장에서는 지도가 굉장히 규제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구글 맵 같은 것도 좀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서로 상대방의 국가의 모든 도로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해버린다. 자율주행차로 하나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스파이지. 그렇죠. 네. 뭐가 스파이가 아닐까 싶네요. 네. 어떤 각종 이제 도로 정보 데이터, 네. 뭐 운행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어떤 국가 간 장벽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군요. 우리 상황 조금만 한 번 더 체크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한번 파악 한번 내용들을 알려주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서울 상암동이라든지 경기 화성 이런 쪽에 일부 이제 어떤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데서 이제 자율주행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국토부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에 대해서도 임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좀 방향을 또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는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꼭 탔어야만 됐거든 자율주행차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도 무인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좀 할 수 있게 좀 규제를 좀 완화를 한 상황이고요. 이 최근에 이 강남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부에서도 뉴스가 있었는데 물론 이건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완전히 운전자가 없이 할 수 있는 택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서울시도 이게 자율주행차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외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수준이 좀 우리나라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수준이 떨어진 것보다 이거 투자의 재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 AI도 그랬지만 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쏟아붓는 뭐 조 단위로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뭐 연구해 과제 나오는 거 봐도 뭐 커봤자 100억 단위 뭐 그런 수준인데 그렇죠. 이걸 따라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기도 참 부담이 크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 이거를 플랫폼을 완성해 놓으면 우리가 갖다 또 써야 하는 대부분 그게 이게 공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아까 뭐 GM 크루즈 같은 경우도 이제 100억 달러, 14조 원 정도를 네. 투자를 했는데도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진짜 재원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거지. 우리가 배터리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근데 네. 전기차하고 또 연관을 줘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 자율주행차라는 게 소프트웨어 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상당한 전력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다 이제 자율주행차는 곧 전기차 기반에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율주행차가 확대가 되면 배터리에서도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일단 지금 전기차 쪽이 좀 상황이 업황이 좀 많이 꺾여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빌미로 좀 이제 붐이 다시 좀 슬슬 또 일어나지 않나 그런 또 전망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물론 이제 근데 좀 장기적인 부분. 그렇죠. 이게 뭐 당장 뭐 한두 달이 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자율주행차가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전 요인이 동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물론 뭐 바로 1, 2년 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이제 좀 서서히 뭐 올해부터 해서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이제 그런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많이 되면 이런 쪽에 또 전기차가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배터리 쪽에 또 분명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 2년 사이에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탁 현실로 벌어진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AI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양자 컴퓨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정말 1, 2년에 될 수 있다라는 물론 그것들이 다 중간에 AI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크게 들어요. AI가 그렇죠. 지금 개입을 해서 이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인간의 뭐 노력만으로는 참 어려웠을 일들이 갑자기 확 벌어지니까 그렇죠. 예. 점점 우리가 미래 대비해야 되는 시기도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테슬라 FSD도 결국은 인공지능 AI의 어떤 발전에 힘입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잘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이 또 자율주행차 시기도 되게 앞당기는 그런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그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축적해 낼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또 그쪽에 이익을 줄 건 주고 우리가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올해 한 해 또 이런 새로운 테크 트렌드들이 계속 급부상할 텐데 잘 우리가 길목을 지켜서 네. 우리 계속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께 좋은 정보를 나눠주시죠. 네, 그렇죠. 네. 저도 CS 가서 준비 많이 해오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정민 강의 테크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